네,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의 이민욱입니다. 저는 오늘 그 진로 체험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서 제 화면을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저도 줌으로 이렇게 워크숍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직능위원회에서 그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이제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강의를 의뢰받았을 때 대상자가 오늘 이제 유튜브로 다 들어와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진로 체험 지원센터 담당자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일부 진로 체험처에 계신 분들도 오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실 저는 이제 학교에 있는 사람이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 현장에서 저보다 더 전문가로서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잖아요. 진로 체험을 진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제공해 주시는 분들인데 제가 과연 그분들 앞에서 이론을 연구하는 진로와 관련된 이론을 연구하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서 먼저, 이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40분 동안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뭐 이런 순서입니다. 진로 체험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고 운영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부분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사실, 제가 그 이 두 번째 주제에서 이 진로 체험이라는 거는 이제 그 학생들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일의 의미, 직업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진로 체험을 제공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건데 거꾸로 지금 이 자리에 저와 함께 유튜브를 함께 여기 계시는 분들 제가 지금 보니까는 한 몇 분이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89분 같이 참여하고 계시네요. 거의 90분, 뭐 100여 분 같이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시는 진로 체험이라든가 또는 센터를 컨설팅해 주시는 일들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그 직무들이 그런 일들이 굉장히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들이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진로 체험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진로 체험을 제공하고 계시거나 또는 진로 체험처를 컨설팅하고 계실 텐데, 그냥 의무적으로 혹시 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내일이니까, 그냥 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저도 가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어떤 내가 이 내일에 대한 어떤 보람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관성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진로 체험, 제공하고 있는 진로 체험, 컨설팅하고 계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가 제가 몇 가지 뭐 다양한 연구들이 있는데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이런 진로 체험 활동이 그리고 또 학생들과 함께하는 그 진로와 그 진로 관련 대화가 우리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내가 졸업 후에 또는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이런 직업을 갖고 싶어요. 그런 진로 결정 수준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물론 여기 제가 성적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요. 어, 어, 보시면 범주일은 진로를 미결정한 상황, 그 다음에 그냥 추상적으로 결정한 상황,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결정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진로 체험 활동을 하면 할수록 이러한 결정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걸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 또는 여러분들과 학생들이 하는 그런 대화 또한 학생들의 진로 결정 수준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진로 체험이 그 학생들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2022년도에 그 연구를 했던 건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시는 이런 진로 체험이 당연히 여러분들은 아마 유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로 체험이 진로 개발 역량을 높여주는 거에는 여러분들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그 역량이 그 역량이 학생들의 학습 동기도 높여주고요. 그리고 그 역량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도 높아집니다. 당연히 동기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높은 학생들의 학업 성적도 당연히 우수하겠죠. 그죠? 네. 충분히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시는 진로 체험이 단순히 학생들의 진로 역량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그 학업적인 역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더 재밌는 연구인데요. 2007년도에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2007년도에 중3이었던 학생들이 2018년도인가요? 아마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자랐는지를 추적 조사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긍정적인 자아 개념. 보통 우리 진로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잘하고 나는 무엇에 흥미를 느끼는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진 학생들이 그리고 이게 교육 연계 진로 야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진로 포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갖고 싶어 하는 직업을,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을 계획이다. 그러한 진로 포부를 가진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니트가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소득도 더 높아지더라. 실제로 이거는 10년 동안 추적한 결과를 이 직능연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진로 포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진로 포부가 있는 학생들이 어, 그 소득이 높죠. 그런데 또 어떠한 효과도 있었냐면 이 격차, 이게 남자와 여자의 격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대학 이상의 공부까지 할 거야. 그러한 교육 연계 진로 포부까지 있는 여학생의 경우에는 그런 격차까지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더라. 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고 계속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 사회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제 어떻게 우리 진로 체험이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이 되어야 되는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성적에 따라서 보시면 학생들이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아무래도 그 더 크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소득에 있어서 그리고 네, 음, 교육 연계 진로 포부에 있어서도 되게 크게 상승하죠. 재미있었던 거는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소득이 하락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진로 체험이 또는 진로 교육이 어떻게 하면 이 성적이 좀 낮은 학생들을 잘 케어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도 연구가 진행이 되고 그 연구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 진로 교육과 진로 체험을 제공해 주신다면 아마 이러한 그래프의 결과도 나중에는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께서 제공하고 있는 진로 체험이 단순히 그냥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어떤 진로 개발 역량뿐만이 아니라 학업적인 역량, 그다음에 그 이후에 사회적인 그런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리 학생들을 도와주는 일이다. 자부심을 갖고 일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로 체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로 체험을 어떻게 개발하고 운영해야 되는가? 아마 오늘 들으실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내용과 이후에 이제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진로 체험실에 가셔서 컨설팅도 해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제 진로 체험을 제공하실 텐데, 네, 진로 체험이란 사실 뭐 제가 여러분들께 이러한 개념을 설명드리는 거는 너무 우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뭐 진로 체험은 이렇게 학생들이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직업과 관련된 경험을 공유하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진로 체험을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현장 직업 체험, 뭐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체험의 현장성의 정도에 따라 나누는 거겠죠? 이거는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거고, 요거는 지켜보는 거고요. 그죠? 네. 이거는 학교 체험, 학과, 그다음에 이거는 뭐 2박 3일 이상의 캠프, 네. 그다음에 강연 대화형. 보통 대규모로 이루어질 때 이런 강연 대화형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게 더 효과적이고 어떤 게 더 좋고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처한, 그 다음에 진로체험처가 처한 그런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 뭐 연구들을 봐도 이런 뭐 특정한 어떤 유형들이 더 효과가 뭐 더 있다.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잘 적절하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2015 진로 교육과정의 그 성취 기준이에요. 이게 이제 2015 교육과정이고요. 이게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진로와 직업의 성취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 교육과정을 보시면 나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사회적인 역량 개발, 그리고 일과 직업 세계 이해, 그리고 진로 탐색, 진로 준비,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제공을 했다면,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사실 뭐 큰 변화는 아니긴 한데, 어떠한 특징이 좀 변화가 있었냐면, 이러한 각각의 단계들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러한 모든 활동들이 다 우리 학생 스스로가 나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키워주는데 연계가 돼야 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역량이 구분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제공하시는 활동들이 진로 체험이 컨설팅 해주시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이해, 나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이해를 바탕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이런 진로 개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제공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컨설팅 하시는 프로그램이 이러한 학생들의 진로 능력을, 진로 역량을 잘 높일 수 있는데 초점을 두고 있나?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각 단계별로 학교급별로 나오면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일과 직업 세계의 의미, 일은 왜 해야 되는지, 직업은 왜 가져야 되는지, 그러한 얘기들, 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우리는 직업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지, 네. 그런 것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 뭐 기본적으로 나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은 어느 학교급과 상관없이 다 전달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중학생이 되면 이제 학생들이 조금 이해 수준이 높아지죠. 그렇게 되면 직업이라는 것은 항상 고정된 게 아니라 직업 세계,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또는 사회적인 어떤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라든가 뭐 기술의 발전하면 뭐 AI, 챗GPT 같은 거 있죠. 그러한 기술적인 특성, 어떤 사회적인 특성에 따라서 직업 또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이제 학생들에게 충분히 이제 중학생 시기에는 그런 것들이 설명이 가능하고 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런 다양한 이제 그 요인에 의해서 직업 세계가 변화했을 때 내가 원하는 직업이 과연 무엇이고, 그러니까 그 직업이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것을 가져도 괜찮은 걸까? 이 직업 세계가 되게 특히 요즘 이제 AI 때문에 어떠한 직업들은 막 사라진다고 얘기도 하고 있고 어떠한 직업들은 되게 커진다라, 그러니까 뭐 되게 유망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학생들이 내가 희망하는 그런 직업이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도 괜찮은 직업일까? 그러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정보를 내가 찾을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직업 윤리에 대한 얘기도, 사실 저도, 이제 저희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제 직업을 갖고 일학습 병행하는 친구들을 가끔 이제 뭐 특강을 하거나 이런 데 만나다 보는데, 직업 윤리 의식이 사실, 그러니까 직업 윤리라는 게 노동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근로 조건, 뭐 근로 계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이제 개념이라고 본다면 학생들이 생각보다 그런 개념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많이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왜 이런 걸 이렇게 안 했니? 역으로 제가 물어보기도 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내가 어떠한 전공을 선택할지, 어떠한 학교를 선택할지도 결정이 돼야 되겠지만, 직업 윤리에 관해서도, 노동 윤리에 관해서도, 그런 것에 관해서도 가급적이면 다뤄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애 주기별로 보면 지금 계속 뭐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초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에 대한 이해, 중학교에 대해선 진로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인식, 그 다음에 어떻게 탐색하고 대학에서는 어떻게 그 본격적으로 직업 세계에 뛰어들기 위해서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어야 되겠죠. 보통 이제 오늘 계신 분들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실 텐데, 사실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컨설팅 하시는 분들입니다만, 거꾸로 여러분들의 이제 진로 설계도, 경력 개발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진로도, 뭐, 성인분들한테 진로라고 하기는 조금 어색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직업을 변경하신다거나 뭐 새로운 직업을 창직하신다거나 하셨을 때 어떻게 내가 탄력적으로 나의 진로를 개척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담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음, 저 혼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줌 화면에 저만 지금 나와 있고,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려고 유튜브 채널도 옆에 띄워놨는데, 잘 따라하고 계신 거죠? 네. 굉장히 지금 사실 어색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계속해서 한번 잘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는 진로 체험 관련 이론인데요. 이걸 설명드릴게요. 우리 학생들은 학습을 할 때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냐면 내가 학습을 하기 전에 어떤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경험을 하고 나면 그게 이제 그 경험이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는 진로 체험이 되겠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한 경험을 분석하고 관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 단계예요. 그런 다음에 분석하고 관찰을 했으면 걔를 이론화하고 개념화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네. 그런 다음에 개념화하고 이론화한 그 개념을 실제로 실생활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거를 또 계획하는 과정인 거죠. 그런 그 계획을 통해서 이 학생들은 또 심화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학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공해 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어떻게 잘 이루어져야 되냐면, 어떤 걸 초점을 두셔야 되냐면, 우리 학생들이 체험을 마치고 돌아갔을 때, 이 학생들이 반성적으로 잘 관찰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기억할 수 있는지요. 그 다음에 잘 분석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억해 두셨다가 진로 체험을 컨설팅 하실 때 또는 진로 체험을 제공해 주실 때 학생들에게 이거 체험으로 끝나지 말고 너 수업이랑 네가 관심 있었던 뭔가 과목이랑 또는 뭐 어떤 활동이랑 한번 연계 지어서 생각해 봐.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학교 급별로 직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초등학교에는 구체적인 직업을 얘기해 주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나온 것처럼 다양하게 이러한 직업군이 있다. 크게 넓게 넓게 설명을 해주고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그러한 경로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더불어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통 이거를 깔때기 모양에서 그 줄어들게 하는데 초등학교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다양한 직업이 있음을 이해시켜주고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구체화하는 과정을 가지셔야 된다. 이런 것들. 사실 이거는 뭐 진로뿐만이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구체화시키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관련 이론을 말씀드렸고 이어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역할, 이 진로 체험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유관 기관에 계신 담당자분들께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신데 오늘 이제 진로 체험 센터 담당자분들이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역할은 이렇게 지역사회에 있는 진로 체험처를 발굴해 주시는 역할,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할들이 이 지역에 있는 진로 체험처들이 그분들이 그 현업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약국이라고 이거 뭐 약국이라고 할게요. 약국에 있는 약사분들은 이런 의학적인 지식은 굉장히 훌륭하시죠. 그런데 그러한 의학적인 지식 그리고 약사라는 직업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저 약사가 되고 싶어요 하고 방문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어떻게 체험해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분들은 내용 전문가지 교육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진로 체험처를 발굴하시고 그분들이 진로 체험을 제공해 주실 때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셔서 이제 교육 전문가가 되셔서 학생들은 중학생들은 고등학생들은 현재 이러한 수준에 있으니 진로 발달 수준이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고 진로 체험을 제공해 주시면 좋다. 이런 컨설팅을 해주시는 게 저는 여러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께서 진로 체험을 제공하시겠죠? 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해서 그리고 이제 직능연 지금 이 워크숍을 진행해 주시고 계시는 직능연에서는 다양한 진로 정책, 그다음에 진로 검사, 그다음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많이 개발하고 계시죠. 굉장히 우리나라의 진로교육 전반에 걸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고 이제 대한상의에서는 꿈길 운영을 하고 계시고 교육부와 지자체 시도교육 쪽에서는 중앙 단위에서 지역 단위에서 우리나라의 진로 교육과 진로 체험과 관련된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그런 훌륭한 역할들을 의미 있는 역할들을 해주시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도식화된 그림을 가지고 왔지만 현장에서 어, 학생들에게 진로 체험을 제공해 주시는 분들은 진로 체험처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여기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보다도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고 또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주시는 그리고 컨설팅 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개인적으로는 감사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그러면 이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느냐,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사실 이거는 뭐 저보다도 잘 아시니까 너무 간략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 직능연에서 개발한 매뉴얼이 있거든요. 이제 학교 급별 또는 그 민간기관, 공공기관에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직능형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제 잘 활용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쉽고 자세하게 잘 작성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뭐 첫 번째 단계에서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유형을 결정을 하고요. 사실 뭐 이거는 뭐 바뀌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분야에 자신이 있고, 그러니까 그 분야를 어떻게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지 유형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는 뭐 초등학생이 더 적절한 것 같아. 중학생이 적절한 것 같아.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메뉴에 따른 그런 따라야 될 기준들에 따라서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끈끈이 등록을 하겠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잘 구성이 되었는지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셔야겠죠. 그랬을 때 이러한 뭐 단계에 걸쳐서 이미 여러분들 충분히 이미 많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걸 더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 되느냐면 안전성, 뭐 이거는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미 잘 하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계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진로교육 2022 또는 2015 교육과정에 따른 진로교육 성취 기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학교 급별로 잘 전달이 되도록 만들어졌느냐. 그러니까 같은 진로교육 프로그램,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더라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진로 프로그램의 내용과 진로 프로그램의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초등학생은 뭐 나에 대한 이해가 초점을 둔다면 고등학생은 그걸 구체화시키는 진로 설계와 디자인에 초점을 두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성취 기준을 달성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되 내용의 깊이가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아까 콜브의 경험학습 이론에 비추어서 더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저희가 이제 진로 체험, 진로 교육 활동과 관련된 연구를 하다 보면 제가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과 이제 미팅을 해보면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일회성 이벤트에 그친다. 단순히 그냥 어디 학교에서 벗어나서 잠깐 견학 갔다 오는 걸로 그치는 것 같다. 그렇게 인식하는 것 같다.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로 체험을 제공하시기 전에 학교의 교사분들께 사전에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그리고 돌아갔을 때 이러한 것들을 한 번 더 리마인드 해주세요. 또는 그게 힘들다면 학생들에게 오늘 배운 내용들이 너희들이 집에 갔을 때 학교에 돌아갔을 때 한 번 더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사전사후 활동도 계획해 주시면 그 단순히 일회성으로 제공되는 이벤트성 체험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에게 주는 교육적인 효과는 분명히 다르다.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급의 현장, 이제 직업 현장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실은 오늘 제 연구실 옆에는 지금 공사를 하고 계세요. 이제 그 강의실을 이제 교수 연구실로 바꾸는 공사를 하고 계신데 그 공사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제 건설 현장 용어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용어들을 들어다 보니까는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봤더니 약간 일본식 용어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진짜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용어들은 많은 용어들이 일본식 용어를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거를 지양합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던데 맞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쓰는 용어더라고 하더라도 학생의 수준에 맞지 않거나 교육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면 그런 것들은 뭐 바꿔줘야 되는 것들은 당연히 충분히 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 사전사후 활동을 하고 실제 본 운영을 했을 때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저도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 바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얘기하지 않았죠. 그죠?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라는 거를 제 기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흥미 유발을 한 겁니다.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보는 과정에 있을 때 도입,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어떤 사전 과정을 하시고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본 활동,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다음에 마무리 과정. 어땠니? 오늘 활동 어땠니? 재밌어. 단순히 그냥 만족도 조사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좋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회상하고 그 회상한 그 지점이 나한테 어땠는지 좋았어요도 괜찮아요. 네. 행복했어요. 이건 별로였어요. 이렇게 한 번쯤 다시 나의 언어로 말할 수 있게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여러분께서 진로 체험처와 학교에 협조를 좀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컨설팅 지금 계속 이제 제가 개발, 운영, 컨설팅 단계를 말씀드리지만 그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일들을 진행을 한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매뉴얼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러니까 컨설팅을 하실 때 진로 체험처에서는 약간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요. 어, 누구신데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실 텐데 그랬을 때 저는 뭐 이러한 교육을 받으셨고, 그리고 직능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매뉴얼에 따라서 체험처 담당자분들께 이러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게 이 직능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매뉴얼이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게 학생들 수준에 맞게 되는지, 그 다음에 제대로 계획서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다음에 이제 운영된 결과가 학생들에게 과연 긍정적인 도움을 줬는지, 안 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한 번 더 점검하시는 그런 활동들 해 주시고, 그러한 결과들을 이제 체험처에 다시 주셔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 주십시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계신 그런 활동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쭉 요약을 해보면 결국 여러분들이 제공하시는 또는 여러분들이 컨설팅 해주시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수준에 맞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진로 개발 역량을 높일 수 있는데 초점을 두고 개발되어야 한다라는 걸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 초등학생들, 저도 이제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이제 학부모인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생들. 내가 뭘 잘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 것들 깊이 있지 않아도 좋지만 저는 뭐를 좋아해요. 저는 뭐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협력적인 활동들. 사실 여러분들 혼자 하시는 일 별로 없으시잖아요. 학교에서의 경험, 또 직장을 가지셨을 때의 경험 생각해 보시면 나 혼자 하는 활동이 아닌 다 같이 함께 협력을 해서 해야 되는 활동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일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깊게는 말고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재미있게 이렇게 제공해 주시면 되고, 중학생은 이제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재미있어 하는지 초등학생보다는 그래도 약간은 구체화되어 있을 거예요. 제대로 잘 성장해 왔다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지만 어찌됐건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조금 학생들의 인지 능력이 좀 많이 좋아졌죠. 많이 발달했죠. 직업이 의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4차 산업혁명이다. 챗GPT와 같은 AI가 나옴에 따라서 내가 생각했던 변호사, 의사라는 직업들이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직업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다. 이런 변화에 따라서 직업들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왜 직업을 가져야 되고
직업인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직업 윤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러한 것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보통 우리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시는 게 커리어넷과 워크넷이죠. 네.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가면, 그러면 내가 의사라는 직업을 갖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의사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의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은 무엇이냐? 그걸 이제 뭐 다른 말로 역량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시는데, 그 역량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그 역량을 그렇다면 갖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느냐?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어디 학교를 가야 되느냐? 어떤 전공을 가져야 되느냐, 그러한 것들을 제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노동법이라든가 근로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정보를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당부드리는 말씀인데요. 뭐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체계적이고, 그러니까 단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제공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학생별 수준을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일회성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닌 학생 스스로가 체험이 끝나고 돌아갔을 때 분석하고 개념화해서 내가 그거를 적용할 수 있게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체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분들 혹시 교육시킨다고 하셨을 때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라면 단순히 이제 교육을 받고 이런 지금 워크숍처럼 일방적으로 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도전해보고 과제를 해결해보는, 물론 이건 초등학교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요즘 또 많이 나오는 그 새로운 기술들 있잖아요. 챗 GPT. 저는 실제로 저희 학부생들과 수업할 때 챗 GPT를 창에 띄워놓고 수업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들,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잘 접목시킬 수 있는지 그것도 고민을 해 주시면서 진로 체험을 제공해 주시고 또는 진로 체험을 컨설팅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이제 2분밖에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영상으로 하나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자, 영상 띄어 있죠? 네, 이제 틀어보겠습니다. How much is my life worth? Take the stone and find out how much it's worth. And when you're done, 이게 Mom, how much is my life worth? take the stone and find out how much it's worth. And when you're done, return home. I'll enter that special question for you. Excuse me, sir. Can you tell me how much this is worth? I don't know, little man. I'll give you a banana for it. Excuse me, sir. How much would the museum pay for this stone? I love your enthusiasm, kid, but we don't need one of these in our collection now. This gem you have here is the most perfect gem I've ever seen. I can't imagine its value. To me, it appears priceless. How much is it actually worth? And what does it have to do with the value of my life? People will value you based on their point of view, their level of information, and their belief in you. But that doesn't change the fact that you are priceless. Remember, surround yourself with people who value you, just like the jeweler valued that gem. Mom, how much is my life worth? 네, 여러분들이 하시는, 제공해 주시는 진로 교육과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 우리 학생들의 가치를 알게 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